국민의힘이 조기 퇴진 방안을 논의할 TF 구성과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에 착수하며 계엄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진상규명할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시키는 건 일방적 선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 예산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우 의장은 예산안 처리 지연이 비상계엄 사태 탓이지 국회 책임이 아니라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파워인터뷰, 오늘은 윤 대통령 탄핵 투표 불성립 이후 여야 대응과 계엄 핵심 관련자들의 수사 진행 등 급박하게 전개되는 전국 상황에 관해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 심사 소위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고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 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여당이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선동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상설특검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추가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선동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수사 요구안이 여야 협의 없이 전체 회의에 상정됐다고 비판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가 없다는 것은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법원을 향해서도 수사권 정리와 내란 범죄 관련자들에 대한 신속한 영장 발부를 당부했습니다. 당장 윤석열을 구속시켜야 합니다. 당장 윤석열이 갖고 있는 모든 휴대폰, PC 그리고 공문서 다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법원에서 저희들 청구한 영장, 그다음에 또 추후에 또 청구할 영장들에 대해서 협조가 이루어지면 그런 수사들을 해내겠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의 출국 금지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출국 금지에 관해서는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윤석열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 수사 지휘했습니까? 네. 내란 상설특검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즉시 가동되고 대통령은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7명으로 구성되는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는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는데 지난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규칙안에 따라 수사 대상인 윤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인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없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위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에 대한 실무를 다룰 TF를 구성하는 등 계엄 사태 수습책을 논의했습니다. 또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퇴 의사를 확인하면서 오는 12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전국 안정과 국정 지원, 법령 지원에 대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계엄 사태에 대한 수습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국 안정과 그리고 국정 지원 또 당내의 다양한 법령 검토 및 지원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TF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전국 안정화 TF에는 삼선의 이양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질서 있는 퇴진에 실질적인 방안을 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오전부터 비공개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수습책 마련을 위한 경론을 벌였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 방안과 관련해선 임기 단축 개헌과 비상시국회의, 거국내각 구성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친한파 의원들은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예정돼 있는 2차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서는 당내 의견이 엇갈립니다. 표결에 참여하되 부결해야 한다는 입장과 무기명 투표로 이탈표 관리가 어려워 표결 불참 당론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4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요구했지만 추 원내대표의 사퇴 의사를 꺾진 못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사퇴 의사가 확고하다며 모든 힘과 지혜를 당대표 중심으로 모으고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선출 2일 전부터 후보자 접수를 받아야 한다는 당원 당규에 따라 내일부터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받은 후 오는 12일 새 원내대표를 뽑을 계획입니다. 다만 다수의 후보일 경우 경선이냐 의원총회에서 추대냐 구체적인 선출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경제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며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민과 나라를 위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계엄 후폭풍으로 코스닥 지수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연중 최저치인 630선선으로 내려간 상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가 신용 등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정당 이익과 한 치 앞만 내다보는 정치 행위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비상체제를 가동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과 증권시장, AI 반도체 등 국가 경쟁력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이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와 영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특히 경제를 망치는 이런 행위를 그만둬야 합니다.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선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도 준비 중인 동시에 비상계엄 사태 특검법 수사 대상에도 한 총리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가수사본부를 찾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 3당 의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김 전 장관이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상황에서 검찰에 자진 출석한 건 꼬리 자르기이자 봐주기라며 모종의 거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국회의 책임인 것처럼 주장하는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우 의장은 여야 대표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면 중단된 예산안 문제를 논의한 우원식 국회의장. 최 부총리는 대외 신인도 유지와 경제 안정을 위해 예산안 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여야 협상의 물꼬를 좀 큰 리더십으로 터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우원식 의장은 예산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국회의 책임인 것처럼 기재부가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는 기도였었는데 결국 그로 인해서 국회에서의 예산안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예산안 문제를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우 의장은 오는 10일까지 예산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할 것을 요구하면서 감액 예산안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계엄군이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던 시도가 드러나자 예산안에 대한 여야 협상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입니다. 하지만 최근 계엄군이 국회에 폭력을 행사하고 일부 국무위원들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국회가 엄중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장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진행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정부를 대표해 국무총리 대신 제2요구 취지를 설명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투표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우 의장은 박 장관에게 즉시 본회의장으로 되돌아올 것을 요청하며 국회가 해당 안건을 처리할 때 국무위원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박 장관은 끝내 본회의장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우 의장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국회 차원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결국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가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오늘 국회를 다시 찾은 박 장관. 하지만 국무위원으로서 출입이 자유로웠던 의전은 사라지고 일반 시민들과 똑같이 직원으로부터 몸수색을 받고 신분증을 제시한 뒤 방문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비상계엄 때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도 지난 5일 같은 방식을 거쳐 국회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국회 외곽 경비를 총괄해온 국회 경비대장은 아예 국회 출입이 막혔습니다.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담을 뛰어넘어 국회로 들어왔던 우 의장은 국회 경비대가 국회에 출석하려는 의원들과 직원들을 통제했다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지난 4일부터 국방부 직원과 군인, 경찰에 대한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한 국회 사무처는 경찰과 검찰, 공수처 등 각 수사기관의 계엄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늘 중으로 계엄군의 불법적인 난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과 현재까지 파악된 인적, 물적 피해 상황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에 관여된 군경 그리고 국무위원들에 대해 강화된 경비로 대응하고 있는 국회. 우 의장은 국민을 대표해 강한 목소리로 국무위원들에게 거듭 경고합니다. 국회의장도 며칠 전에 있었던 군합발로 국회가 유린당하는 것 정말 분노를 느꼈는데 국무위원들이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교만한 것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천지원 개건 기자와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국회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 코너 했을 때랑 그 다음 날에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 사이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전국이 이제 더욱더 급변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나서 질서에 있는 조기 퇴진을 이제 공식화했고 오늘 여당에서는 이제 관련 논의가 이제 한창 지금까지도 진행 중인데 일단 어떤 방안이 가능한지부터 짚어봐 볼까요? 여권에선 대통령의 하야나 임기 단축 개헌 그리고 비상거국 내각 등이 거론이 됩니다. 야권에서 추진 중인 탄핵을 제외하면 이 정도가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TF를 발족해서 전국 안정 방안에 제한을 두지 않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네. 지금 이 TF가 목표 자체가 전국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제나 뭐 여러 가지 뭐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야는 이 법조문에 있는 공식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대통령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임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1960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4.19 혁명 일주일 뒤에 하야한 전례가 있습니다.
윤보선 최규하 전 대통령도 스스로 직에서 물러났는데요. 사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뒤 사직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이를 접수하면 사임이 확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거리 상태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얘기도 있었지만요. 현 시점에서는 대통령의 퇴진 방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개헌은 퇴진 이후에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권에서는 여야 합의로 책임 총리를 선출해서 거국 내각을 구성해 정권 이양에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도 제기되는데요. 이 대통령 이선 후퇴 뒤 대행체제, 혹은 거국 내각 구성 후에 개헌 등 다양한 방법론이 분출하고 있지만 이 야권이 동의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낮습니다. 네, 여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질서에 있는 퇴진은 이제 탄핵밖에 없다 이런 이제 단호한 입장인데 앞으로 이제 일주일마다 임시 회기를 열어서 탄핵안을 추진하겠다. 토요일에 이제 표결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만약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직무정지가 가능하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왔다고요. 네, 윤 대통령이 내란죄 등 혐의로 이 경찰과 검찰에서 피의자로 입건이 됐고 공수처에선 이 출국 금지 조처를 한 만큼 민주당에서 이 가능성을 확인한 겁니다. 네. 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탄핵 말고도 직무정지 방법이 있는 거냐고 물었는데요. 이 검사 출신 주철현 최고위원의 답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단체장들은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있어서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만 구속이 되면 대통령 그런 규정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옥중 직무를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네, 민주당은 일단 대통령 구속 시에 직무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결론을 낸 건데요. 헌법 71조에서 규정하는 거리나 사고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을 과도하게 넓게 해석하는 걸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탄핵 가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매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최고위원회의 체제가 계속됩니다. 이 민주당은 내일 모레 새 임시회가 시작되면 곧바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보고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은 상설특검, 일반 특검을 이제 포함해서 이제 특검법 공세에 나섰고 또 국정조사와 대정부 질문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이제 초강수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국회도 아주 숨가쁘게 돌아갈 것 같네요. 네, 민주당은 오늘 내란 혐의 관련 특검법 그리고 네 번째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네. 이 일반 특검과 더불어서 내란 혐의 관련 상설 특검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는데요. 관련 국정조사와 상임위,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공세에 나서겠다는 게 민주당 계획입니다. 이 주목되는 부분은 특검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무를 행사하는지 그 여부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고려해서 거부권을 쓸 수 없는 상설 특검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일반 특검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고 상설 특검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최종 임명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일반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는데요. 야권 일각에선 대통령이 상설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네,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는 예산안 관련 이야기가 이제 국회에서 이제 한창 이슈였는데 예산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우원식 의장이 제시했던 기한이 당초 내일까지였는데 비상계엄 사태로 협의가 굉장히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감액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민주당은 일단 대통령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상도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4조 1천억 원을 감액한 예산안에서 추가로 7천억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아직은 고심 중입니다. 네. 추가 감액분에 대해선 여당과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고 당내에서도 정부안과 증액안에 대한 검토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5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조기 퇴진 로드맵에 대한 의원 의견을 수렴했거든요. 이 추 원내대표가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예산안 협상에 나설 원내 지도부가 공백 상태에 있었습니다. 현재는 여야 정책위 의장과 기재부 차관이 잠시 전 4시부터 예산안 관련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한 만큼 예산안은 이제 여야 대표의 협의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팩 천지원 개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이후 당 홈페이지에서 국회의원 전원의 사진이 삭제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공보실은 이미 10월부터 홈페이지 내부 문제로 국회의원들의 사진이 게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악의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철도 파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노동자들의 노동 여건 개선이 결국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장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는 시민들이 노조 파업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불편하더라도 철도 노동자들의 권리 행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철도 노조는 기본급 2.5% 인상과 임금 체불 해결, 성과급 지급률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 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고 현재 평상시와 비교해 70%의 열차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등 진보단체들이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 촛불 집회를 진행합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은 대통령이 탄핵될 때까지 매일 국회 앞에서 촛불 집회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들도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에 모여 탄핵 반대 집회를 가졌습니다. 보수단체들은 오는 14일까지 계속해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9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외신이 본 국회 앞 풍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지난 주말 국회 앞에서 벌어졌죠. 평화적인 분위기에 외신들이 주목을 했습니다. So Koreans value their democracy. They've turned out in their thousands to protect it. 프랑스 통신사인 AFP는 국회 앞의 상황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만든 깃발을 들거나 K-팝에 맞춰 응원봉을 흔들며 탄핵 표결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BBC도 한국의 시위 집회는 마치 야외 음악 축제 같았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모습이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미국의 뉴욕타임즈도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집회가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외신의 눈길을 끈 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재치 넘치는 깃발들이었는데요. 집에 누워있기 연합, 강아지 발냄새 연구회 등 정치색을 배제한 채 해악을 강조하는 문구를 넣어서 깃발을 만든 겁니다. 이색 깃발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 집회에서 처음 시작이 됐었습니다. 또 시위 현장엔 걸그룹 소녀시대의 다시 만날 세계를 비롯해서 최근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킨 로제의 아파트 노래 등 여러 K-팝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다시 만날 세계는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제 안녕이라는 가사 때문에 젊은 세대들의 아침 이슬로 재평가되면서 저항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화로운 시위가 이어질 수 있었던 배경엔 이번 사태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국민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낸 민주주의입니다. 뒷받침이 돼서 세계를 들썩이고 하는 K-팝, K-드라마, K-푸드 이런 K-컬처가 만들어져 있는 전 세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놀라고 있습니다.
이 회복력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엄숙하고 비장했던 과거와 달리 함께 즐기며 소통하는 축제로 승화된 시위 속엔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겠다는 국민들의 염원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 랑이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비공개 최고위와 중진 간담회, 비상의총을 연달아 열어서 탄핵 사태 대응과 국정 운영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오늘은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을 연결해서 관련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민의힘은 전국 상황 대응을 위한 회의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새 원내대표도 선출하기로 했는데요. 현재까지 당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 당의 구성원들 중에서 그 누구도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그 기간과 방법에 대한 로드맵적인 면들의 이제 좀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구성된 TF를 통해서 결정이 될 텐데 현재 올라와 있는 탄핵 투표가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지원을 위한 TF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 임기 단축 개헌과 조기 하야 주장이 충돌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당이 조기 퇴진 로드맵을 확정해 내놓더라도 과연 이 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탄핵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탄핵 심판, 박근혜 대통령 사안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탄핵 심판의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 자체가 3명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 한 4, 5개월, 6개월까지도 이렇게 시간이 소요가 될 수가 있고 민주당의 탄핵 심판 청구서에는 너무 많은 사안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심사 기간이 또 더 길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방식을 활용하게 될 경우에 임기 단축 개헌 같은 경우에 사실 전례가 있기는 합니다. 헌법 자체의 정당성은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긴 한데 원래 이 헌법에서도 의미가 있는 부분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연자제 폐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바로 제5공화국 헌법입니다. 이 제5공화국 헌법 부칙에 보면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는 이 5공화국 헌법에 의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날까지로 한다라는 부칙 규정을 통해서 임기 단축 개헌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안을 이용해서 임기 단축 개헌을 여야가 합의해서 하게 될 경우 개헌까지 가장 짧게 하면은 90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현재 9명이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6명 또는 9명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탄핵 심판을 통해 최종적인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회의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이러한 것에 비해서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게 되면 마지막 절차가 국민투표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손으로 현재 이 대통령에 대해서 어찌 보면 임기를 단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국민이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지점들에 대해서 우리 여당의 의원들 그리고 구성원들 누구도 반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당론이 정해지고 민주당과 협의를 하게 되면 민주당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결정짓게 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직접 국민투표로 결정지을 수 있는 임기 단축 개헌에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와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는 주말에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민주당은 회기를 쪼개서 앞으로 매주 토요일에 탄핵안 표결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여당 대응책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 여당이 지금 이제 보면은 여당에서 지금 하야 요구도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당리당략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민주당이 이와 같이 탄핵을 매주 하겠다는 게 당리당략적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전대미문에 위헌 위법한 내란이 아니라 계엄이 있었던 사안이죠. 내란죄는 현재 수사 중인 거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 하야를 우리는 요구하는 그 의원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하야를 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당리 당략을 생각한다면 하야 요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탄핵을 하게 될 경우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 자체가 굉장히 적고 6명으로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이 심판의 과정이 지난번처럼 8대0, 9대0 또는 6대0이 되지 않으면 국론이 분열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 혼란을 마무리하게 하자. 이러한 것을 지금 구성원들 다 동의를 하고 있고 그 안에 당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겠지만 이 당론이 확립된다면 민주당도 이에 부응해서 저희들과 협상을 하면서 탄핵 심판을 이렇게 고집하는 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상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계엄 선포부터 대통령 탄핵안 표결까지 전국이 그야말로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전국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향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국회 국방위 간사이자 더불어민주당 계엄 상황실 위원이신 부승찬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반갑습니다. 가장 바쁜 상임위 가운데 하나시고 오늘도 예. 굉장히 좀 급박하게 돌아오고 있는데 예. 약속을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 정족수에 이제 못 미쳐서 투표 불성립으로 예.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투표 거부도 의사 표시의 한 방법이다. 이런 여당 입장에 어떤 입장이실까요? 글쎄요, 이게 보면은요, 108명의 투표를 거부한다는 거는 불성립을 미리 정해놓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세 분이 의원이 또 소신 투표를 했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게 의사 표시라기보다는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내란 수괴 처벌에 대한 결국은 이거는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요. 그거에 대한 방해 행위, 그래서 내란 동조자의 역할밖에 안 되는 거고요. 네. 본인들도 투표를 통해서 선출직으로 국회에 입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찬성이냐 반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자기 의사 표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반대를 하면 투표를 통해서 반대할 제도적 보장 장치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108명이나 이게 투표에 불참해서 불성립을 시킨다는 거는 의정활동 방해 행위자 내란 동조에 해당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당론으로 이렇게 정해서 투표에 불참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미리 예상을 하셨었습니까? 예측은 하고 있었죠.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박근혜 탄핵 시점을 보더라도 그때는 뭐 당론 채택 이런 중대사안 문제를 어떻게 당론으로 결정하느냐 이거는 역으로 유추해 보면요 어떤 유추가 가능하냐면요 결국은 특정 일부 세력에 의해서 대통령과 공모해서 결국 이걸 막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일종의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는 한동훈 대표도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이 개헌과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했다가 오락가락 행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당론의 결정에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있어서는 안 될 행위들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은 매주 토요일에 무한 탄핵 표결을 하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예. 그리고 여당이 또 한 번 탄핵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예. 좀 대비책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좀 대비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실질적으로 봤을 땐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당이 말 그대로 또 똑같이 당론으로 갈 겁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운명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뭐 인적 요소를 봤을 때도 과거에는 이제 김무성이라는 비박계가 탄핵을 외치면서 나왔었던 거고요. 네. 128명 중에 최경환 의원 빼고 친박계 최경환 의원 빼고는 다
표결에 참여했었거든요. 그때 상황하고 완전히 다르다. 지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때는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특검이 미리 가동됐어요. 네. 특검이 미리 가동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 여당 입장에서는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대한 세력이 있었어요. 박근혜가 탄핵이 되더라도 반기문이라는 대한 세력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그다음에 국민적 압박이 여론 압박이 엄청 심했죠. 5%까지 빠지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게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그때와 완전히 판이 다른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당론으로 지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을 택할 텐데요. 이 국민적 여론을 견뎌낼 수 있냐. 국회의원들도 정치인이고 국민의 표를 가지고 정치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견뎌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될 때까지 탄핵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당시에 이제 여론의 압박 말씀하셨는데 네. 그때의 여론과 지금의 여론 예.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는 5%까지 2주 만에 뭐 25%에서 5%까지 빠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갤럽 조사를 보면 비상계엄 이후에 13%까지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10% 이하로 빠지고 또 5%대까지로 내려간다면 과연 국민의힘이 여전히 당론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직무배제라는 헌법상의 직무배제라는 이 용어는 없습니다. 이게 새롭게 만들어낸 거거든요. 헌법에 대통령이 살아있는데 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고 다 살아있잖아요. 탄핵을 통해서 직무 정지시켜야만이 국무총리가 그걸 대행하든 하는 것인데 이런 그 회개한 법에도 나와 있지 않는 해기한 용어를 가지고 와서 직무 배제 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을 선동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는 건 명백한 위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한동훈 대표는 과거 민주당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에서 이제 손을 떼고 총리에게 전권을 맡기라고 하지 않았냐. 뭐 그런 논리네요. 그것도 잘 보시면요. 과거의 민주당은 그 기간이 상당히 짧았어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막 정유라 사건이 터지고 그다음에 태블릿 PC가 나오고 이게 방송이 되고 나서 지금 직무 수행이 어려우니 이제 직무에서 빠지라는 거고요. 바로 특검으로 이어졌던 그런 전례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특검을 통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탄핵 발의를 통해서 탄핵될 때까지는 대통령직을 유지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지금은 한동훈 당대표 같은 경우는 임기가 정해져 있고 어떤 국민의 어떤 지지를 받아서 선택된 것도 보기 어렵거든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의 말에 답이 있다고 보여져요. 오늘 뭐 비공개 국무위원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 중에 헌법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국정 운영이다라고 얘기한 거는 뭐냐면요. 대통령을 직무 배제시킬 수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네, 그 사과 담화가 상당히 짧았습니다. 정확히 시작부터 끝을 재면 1분 51초 정도라고 하던데 그 짧은 담화 안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내가 그 법적, 정치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과연 이 윤 대통령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상으로는 그 내라는 거가 관련된 거는 검찰이나 뭐 공수처나 할 수가 없어요. 순수하게 이제 국가수사본부에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직권 남용을 통해서 이렇게 인지 수사하는 방식으로 이제 작은 거를 잡고 검찰이 작은 것을 잡고 이제 내란으로까지 이제 수사 영역을 뻗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수사본부에서 이 내란과 관련된 수사를 중점적으로 착수를 하니 이제 검찰이 이제 특수본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 가고 있고 국가수사본부에서 영장을 요청을 하게 되면 물론 이 사법기관에서 사법부에서 기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법부의 기각은 명확해요. 이게 공수처, 검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영장이 중복되는 영장이 같이 올라오니까 이거에 대한 정리를 요구하는 기각이었거든요. 오늘 뭐 그 백불에서도 국가수사본부 백불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한다면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중심적으로 하고 공수처에다가 영장을 요청하는 그런 방식이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내란에 있어서 내일 본회의에서는 그 상설 특검을 그리고 예. 12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는 일반 특검을 처리한다 이런 계획인데 왜 네. 이렇게 또 분리를 해서 가독을 하는 걸까요? 이게 상설 특검은 이 대통령 거부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부권이 없기 때문에 재의결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검사를 우리가 추천을 하게 되면 7인 내에서 그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게 된다면 물론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 단점을 갖고 있지만 빨리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이 검사 파견 검사도 5명밖에 안 되고 수사관도 30명밖에 안 돼요. 일단은 지금 공수처, 검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하는 거를 통합적으로 상설특검으로 이렇게 가져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져와서 대신에 인력이 적기 때문에 나중에 일반 특검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절차도 복잡하지만 기간도 길고 기간 최대 170일까지 가능하니까 기간도 길고 파견 검사들도 80명까지 수사관이 80명, 검사가 40명까지 가능하거든요. 대거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을 같이 가는 게 아니고요. 상설특검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이거를 일반 특검으로 넘겨주는 고스란히 수사를 넘겨주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네네. 저 현재 이제 상임위 이제 국방위 소속이시니까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밀착돼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접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게 설 수준인지 또 이제 팩트로 확인이 뭐 필요한 그런 이야기까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듣고 계실 텐데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구체적 증언에 이어서 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원점 타격 지시 의혹이 있고 또 의원 체포조가 북파 공작원 부대였다. 뭐 팩트가 물론 이제 필요한 그런 이제 사안들입니다. 현재까지 계엄령 전보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까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지금 제보가 워낙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요. 이제 신뢰성 있는 제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실질적으로 팩트 체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이제 북파 공작원이 뭐 이게 체포조로 들어왔다.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비밀에 쌓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팩트 체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다만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이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고 그 다음에 오물풍선과 관련돼서 원점 타격 지시를 하고 이런 것들은 신뢰성 있는 담당 부서에서 제보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김용현 장관도 군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비상계엄은 북한 변수가 반드시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수 있는 무인기 평양 침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원점 타격 지시라든지 그다음에 대통령이나 장관의 워딩 자체가 상당히 과격하게 나갔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이 도발하고 대응해 주기를 돌이켜보면 그런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군은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실패한 비상계엄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요. 북한 변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이 국민들한테 총구리를 겨누는 거는 역사적 과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거든. 1980년대 그런 쿠데타라든지 이런 것들 과오가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원 자체가 사실은 쉽지가 않았을 거고 그게 현실로 나타났고 임무에 투입되더라도 현장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대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증언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 이 계엄 사태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가 아주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텐데 예. 지금 그 김용현 전 장관이 긴급 체포가 돼 있는 예. 상태입니다. 예. 휴대폰을 제출을 했는데 텔레그램은 삭제가 돼 있고 휴대폰은 이게 바꾼 걸로 예. 드러났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박안수 총장과 여인영 사령관 등 4명의 통신용장이 또 기각이 됐는데 예. 이거 수사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요. 물론 수사기관에서 간과는 안 하겠지만 저도 이제 국방부 대변인 출신으로서 안보 보안폰이 있어요. 보안폰이 있는데 대부분 압수수색 들어올 걸 예측을 해요. 네. 예측을 하다 보니까 주로 보안폰을 쓰고 네. 텔레그램 전화를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상시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폰을 많이 쓰게 되는데 주요 지휘자들은 다 보안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일반 전화보다 개인 폰보다는 보안폰을 이용하는데 그거 서버에 대한 이게 존재 를 보장하는 네. 이게 보존하는 네. 그런 것들이 수사기관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이런 게 좀 더 밝히는데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뭐 임의 제출하는 개인 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뭘 밝히려면 지금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보안폰 위주로 이런 보존을 시키고 이런 작업들이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번 그 비상계엄 사태 선언을 보면서 일반 국민들이 크게 놀랐던 건 이게 지금 이런 현실에서 대한민국 현실에서 이게 가능한 거냐라는 그 지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시와 혹은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선포할 수 있는 법으로 알았는데 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발동되는 것을 보고 앞으로 이 그 개헌법에 대해서 절차와 여러 가지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예. 있네요. 그래서 개헌법을 제가 이제 조만간 발의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고요. 개헌을 하기 전에 이제 국회 사전 동의를 받고 72시간 후에 또 사후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처벌 조항을 강화했어요. 그러니까 국회 진입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종의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금고형에 처한다라는 처벌 조항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계엄이 종료될 시에는 국회에다가 그 계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게끔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촘촘히 지금 계엄을 보면서 우리가 미비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민주당이 오늘 4번째 김여사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빠르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처음엔만 해도 이탈표가 한 표도 없었는데 지난 토요일에는 6표 이탈표가 발생을 했는데 자, 그럼 4번째 이번에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시는지 들어볼까요? 너무 이제 국민적인 압박, 여론 압박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견디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에 4차는 될 거로 보고 통과가 된다.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네. 이것도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아요. 만일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재의결된다면 저는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 다음 재결 때도 또 통과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가 이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뭐 이렇게 환영할 만한 상황이 이제 아닌데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이제 그 대외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폭락하고 있는 상황.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이제 국민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실까요? 좀 사실은 참 참담함이 있습니다. 참담함이 있는 게 결국은 우리 그냥 좁게 보더라도 한미 핵과 관련된 연습이 계획돼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국방부 정책실장이 실제 갔습니다. 근데 이런 국가와는 연습을 할 수 없다 해서 미국까지 갔다가 돌아왔거든요. 그만큼 민주주의는 세계의 보편적 가치고 지금의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결국은 민주주의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국민들과 그리고 민주당이 나서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데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힘내주십시오.
네, 오늘 파워 인터뷰 오늘은 현 시국 상황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부승찬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